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배입니다. 최근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무연고 뇌사자 22명을 뇌수술한 국립의료원 의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수년 동안 본 모든 기사 중에 가장 충격적인 기사가 아닐까 싶어요. 내용은 아마도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뇌 손상 환자,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뇌사 상태에 있었던,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노숙인들 상대로 해서 약 22건의 수술을 시행을 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 수술한 이후에 뇌 CT 사진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자 수술 동의서, 환자 수술 동의서를 제대로 작성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식이 없는 환자를 이용해서 의식이 없는 환자의 손에 지장만 찍은 형태로 수술을 진행을 했다는 것인데, 의료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 혹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뇌 손상을 입은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연고자가 없는,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저소득 환자, 노숙인들 상대로 수술을 했다는 건데, 이것이 수술 연습을 한 것인가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수술을 한 이후로 이렇게 자기 SNS에 자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수술 연습한 것도 아니고 과연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정말 아리송해요. 아리송한데, 뭐 그런 거는 떠나서, 그러면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은 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모든 의사가 하는, 환자에게 하는 모든 의사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상해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몸을 째고 뭔가를 자르고, 경우에 따라서 팔다리를 자르는 경우도 있고, 뇌를 여는 경우도 있고, 심장을 여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상해예요.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허가가 있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동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경험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혹은 누가 생각해봐도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행위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그건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동의를 이렇게 당연 전제로 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이미 회복 불가능한 손상 상태에 왔는데 자기 뇌를 여는 걸 누가 허락을 하겠어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가? 형법상 특수상해에 해당할 것 같아요. 특수상해라는 것은 다중의 위력을 선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상해를 일으킨 것이죠. 이런 특수상해죄는 최근에 제정이 된 것인데, 특수폭행치상과는 좀 구별이 돼요. 특수폭행치상과는 구별이 좀 되기 때문에, 어, 특수폭행치상과, 그러니까 상해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폭행을 하다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특수폭행치상과 특수상해는 좀 다르죠. 이건 처음부터 상해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건 틀림없잖아요. 머리 두개골을 열 수 있고 두개골을 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거기 때문에 특수상해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환자가 사망을 했어요.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 직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살인으로 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분명히 사망할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미필적 고의, 설사 이 사람이 죽일 의사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살인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뇌사 상태거나 뇌사에 가까운 상태 혹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단계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망할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돼요. 물론 인과관계 단절 이론에 의해서 설사 죽을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먼저 가서 죽이는 행위가 살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수술에 의해서 사망하게 됐는지 혹은 이미 병원에 실려올 당시의 상태에 의해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이게 구분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수술 연습을 했건 자기 과시적 욕구 수술을 했건 간에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환자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었건 어쨌건 간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살인으로까지 의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자, 여기는 국립중앙의료원이잖아요.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죠. 그럼 여기에서 근무한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수술 동의서는 공문서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수술 동의서인 공문서에 지장을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가 없이 지장을 찍어서 이 지장을 찍은 수술 동의서를 작성한 행위 이게 자체가 공문서 위조로도 평가받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고 의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충격적인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 이 사람이 이런 목적으로 수술을 했는지 자체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 의혹은 분명히 한 번쯤은 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오늘도 내일도 밤낮으로 수십 시간씩 수술방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행위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들의 희생까지도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안타까운 그리고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소식이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의 이분이 누구시건 간에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법적인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정빈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